자, 함수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두 가지 고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일단 언제 함수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매개 변수로 넘겨줄 것인가, 전역 변수로 다룰 것인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스킬이 늘다 보면 자연히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함수화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변수는 매개 변수로 하자. 아니다, 너무 자주 사용되니 전역 변수로 처리하자 등. 그러나 이제 오늘은 먼저 인자 또는 인수로 넘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함수 선언부에서 드로우렉트라는 함수를 선언하는데 그 매개 변수로 width와 height 그리고 컬러를 넘겨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제 호출부에서 넓이 30, 높이 50 그리고 이 값을 넘겨주고 싶을 때에는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 이 원형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원형을 아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가 위드스구나, 두 번째가 하이트구나 이런 걸 알아서 이렇게 30, 50, 0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나 컬러 지정과 같이 어떤 값을 디폴트로 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컬러 또는 컬러는 0 이렇게 초기화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컬러 값이 넘어오지 않아도 그 기본색인 컬러 0으로 지정되는 경우죠. 이렇게 호출부에서 원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호출할 때 아예 위드스는 30, 하이트는 50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이걸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save as 해가지고 x5-6 해가지고 자,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할까요? 함수에서 매개 변수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짜고 싶으냐면 드로우렉트라는 함수를 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드로우렉트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함수는 definition을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잘 안 되면 하면서 이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대로 델리트 이렇게 해서 과연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여기도 엔터 치고 이렇게 해주면 자꾸 얘가 사라지네요. 조금 이런 부분이 단점이 있긴 하지만 델리트 여기를 엔터 치고 이렇게 자꾸 사라지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엔터 치고 왜 안 되죠?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델리트 키를 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쭉 지워 나가면 이렇게 그럼 요렇게까지가 아마 포문을 두 번을 돌리게 되면은 아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아마도 이 부분을 제가 중간에 멈추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편집기에서 자꾸 자동으로 뭘 떠서 여기 파일에 아마 쭉 들어가서 제가 몇 개의 상태를 체크를 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가가지고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사용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 편집기 내에서 아마도 제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몇 가지를 해제를 해봤습니다. 구글링을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죽일 수가 있네요. 파라메터 힌트라든가 서제스트 스크립트 프리벤트라든가 서제스트 뭐 등등 스니퍼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없애봤습니다. 얼마나 없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편집창으로 가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을 이렇게 체크하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터틀 그래픽에서 네, 여기서 왼쪽으로 90도 해서 요건 넣어 놓을까요? 요거는 넣어서 여기다가 네,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가 되면은 드로우 렉트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아직도 뭐 많이 뜹니다만 그냥 나갑시다. 드로우 렉트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가로 닫고 하면은 드로우 렉트를 선언해 주는데 처음에 위드스를 넣어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위드스 우리가 원래 했던 것대로 한다 그러면은 네, 100만큼 갔다가 100씩 간 거니까 일단 둘 다 100씩 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100과 100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컬러는요, 컬러 값은 좀 지정을 안 했는데 컬러는 일단 여기서 지정을 안 하는 경우에 이렇게 0으로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실행되고 말았죠. 이게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이게 딱 끝나버리는데 요거를 멈추는 명령을 하나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사용할 때는 터틀 그래픽 창이 닫히질 않는데 다른 에디터를 사용하면 파이참 또는 이제 VS 코드와 같은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창이 닫히는 문제를 막는 방법은 네, 터틀.클릭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네,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라고 합니다. 요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요거를 우리는 T로 취한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VS 코드로 가가지고 맨 끝에다가 요거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콤마는까지 복사가 됐으니까 exit on click 이걸 넣어주는 거죠. exit on click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멈추고 잘 끝났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위드스를 200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또 요것도 뭔가 지금 제가 네, 여기를 200으로 이렇게 바꾸고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네, 어디 갔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드스가 200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로 잘 끝났습니다. 이번에 컬러 지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지정은요, 네, 컬러 지정은 여기서 뭐 레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퍼플,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지정을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가 컬러를 문자열로 블랙이라고 아마 쓰지 않을까 싶으네요. 블랙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써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t.color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컬러를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네, 함수 들어가서 뭐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네, t.color 그쵸. 네, 퍼플이 아니라 컬러를 써주게 되면은 아마도 요 컬러 대신에 이제 블랙이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류가 생겼나요? 네, 왜 실행이 안 되나요? 네, 요거를 이제 클릭
exit on the 클릭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멈추질 않으면 얘가 그동안 그냥 계속 쌓여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항상 클릭을 해서 이렇게 멈춰버려야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컬러를 여기서 처음에 블랙으로 선언해 주고, 네, 블랙 선언해 주고, 네, 그 다음에 T점 컬러로 블랙을 요 사이에 컬러를 넣어주게 되면은 변수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호출할 때는 일단은 디폴트로 블랙을 쓴다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났네요. 네, 컬러 2가 됐으니까 에러가 난 것 같고, 잘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것이 조금은 제가 에디터에 좀 서툴러 가지고 자꾸 잡음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흑백으로 들어갔고, 내가 이거를 레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설정으로 콤마 문자열로 레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제가 멈추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레드로 됐고, 항상 멈추라 그랬죠. 다시 이번에는 블루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로 바꾸고 또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파라미터를 지정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다시 파이썬 강의로 가가지고 제 강의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네, 포트그래픽이 아니라 파이썬 강의로 가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 강의로 가서 나중에 이거 파이썬도 제일 맨 위로 올려놔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를 이렇게 넘겨주는데요. 우리가 지정을 이렇게 하는 경우, 지정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200, 100을 잘 모를 때는요, 지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예. 물론 위드스를, 그쵸. 위드스는 200이다. 그런 식으로. 또 컬러는 하이트는 100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컬러는 블루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컬러는 블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변수명은 물론 알아야 되지만 순서는 몰라도 된다는 거죠. 일단은 차례대로 순서들을 해보고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보면 또 제가 아까 멈추질 않았나요? 네, 멈추질 않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실행해보면 네, 자, 이런 식으로 끝났고 이거 클릭해서 사라지게 한 다음에 네, 아까 이렇게 쌓였습니다. 또 쌓이게 하고, 자, 여기서 이번에는 위드스와 하이트를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여기를 이렇게 멈춰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그쵸? 컬러는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순서를 바꿔도 첫 번째 거는 하이트로 넘어가고 위드스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바꿔도 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호출하기, 이건 항상 닫아주라고 했습니다. 네, 닫아줬나요? 네, 앞서 사라졌으니까 닫아준 거죠. 네, 한 번 더 컬러라고 무슨 맨 앞으로 보내볼까요? 컬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네, 컬러를 먼저 쓰고 하이트백, 위드스를 뒤에 쓰고 순서를 이렇게 뒤죽박죽을 해버리는 거죠. 이번에 요거를 퍼플로 바꿔볼까요? 네, 퍼플로 해서 퍼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플로 바뀌었고 네, 순서에 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 이런 전역 변수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통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나란 말도 나라에 따라서 쓰이는 언어가 다르듯이
또 국제 공용어가 있으면 전 세계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국제 공용어가 있듯이 변수도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누입니다. 영어로는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한번 오늘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네, 이것은 ex5-7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요거 좀, 자, 요 프로그램 잘 이해했죠? 잘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함수에서 이 파라메타, 매개 변수를 어떤 식으로 초기화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거를 다 쭉 지우고, 자, 파라메타라는 변수를 PIRAM이라는 변수를 써서 네, 얘를 10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 str 데이터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놓도록 합시다. 전역 변수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자,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한번 그냥 찍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 네 파람과 그쵸 프린트 str 데이터를 찍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찍어 보면은 10과 전역 변수가 출력되겠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 창에 또 안 죽였나요? 네, 안 죽였습니다. 이걸 죽이고 네, 전역 변수 10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전역 변수 파람이 10이니까 10 전역 변수 이렇게 뜨네요. 자, 이거 제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함수를 만들자는 거예요. function1이라는 걸 만드는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적당한 자리에다가 함수를 만드는데 중간중간에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 만드는 걸로 합시다. def function1을 만들 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매개 변수는 없는 걸로 하고 콜론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str 데이터 지역 변수 이렇게 넣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이 자리 이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정답은 이게 뭐가 나올까요? 전역 변수라고 출력이 될까요? 지역 변수라고 출력될까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지역 변수라고 출력되나요? 네, 전역 변수라고 출력됩니다. 그렇죠. 왜 지역 변수를 바꿨는데 전역 변수로 출력되죠? 함수 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수 선언만 해놓고 호출을 안 했으니까 이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호출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unc1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리턴 베리어블이 없으니까 리턴 값이 없으니까 그냥 함수명만 해도 이것은 호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바로 전역 변수라고 출력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가요?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전역 변수라고 실행되죠. 자, 그래도 이 지역 변수가 출력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한번 str 값을 찍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str 데이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값이 출력될까요? 네, 결과를 보기 전에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5번 줄은요 펑션 안에서 실행됐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고 출력이 될 것이고 펑션 바깥이 나와서는 이 str 데이터는 전역 변수라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역 변수 10 전역 변수 이렇게 출력되지 않습니까? 자, 요것은 잠시 생략을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이유는 바로 변수라는 것은, 지역 변수라는 것은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역 변수는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실행이 되지만, 유형이 되지만, 지역 변수는 바로 그 함수의 영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요 5번 줄에 의해서는 지역 변수라고 출행되고, 다시 8번 줄에 의해서는 전역 변수 str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동명 이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str 이 데이터와 이 변수는 다른 변수다. 새로 정의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얘를 없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지역 변수라고 출력되지 않고 str 데이터는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얗게 stra가 빠졌죠. 네. 이렇게 해주고, 네. str 데이터. A가 빠졌죠? 네.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죠. 파랗게 하얗게 표시되는 거에 따라서 변수가 유효한지 여부를 VS 코드가 알려줍니다.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5번 줄에 의해서 무엇이 출력되고 8번 줄에 의해서 무엇이 출력될까요? 둘 다 전역 변수라고 출력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역 변수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함수의 유효성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의해서 지역 변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것은 전역 변수 str 데이터가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 변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 변수가 생성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역 변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잘 이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파라메타 값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자, 파라메타도 역시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프린트 파라메타를 하나 출력해 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번에는 파라메타로 바꿔보죠. 이 자리를 파람으로 바꿔주고, 네, 똑같은 파람, 여기도 파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도 파람. 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초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역 변수에 의해서 파라메타 10이 초기화됐고, 그 다음에 펑션 1에서는 파라메타를 그대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펑션 1을 출력해 봤고 출력해 봤어요. 그러면 펑션 1에 호출할 때 얘가 5번 줄이 실행되면서 10이 출력될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 줄에서는 다시 파라메타를 찍었기 때문에 10이 출력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과 10이 출력될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래 놓고 다시 아까처럼 이번에 어떤 걸 해보자는 거죠? 네, 파라메타 값을 증가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파람은, 네, 파람 플러스 1. 자, 벌써 이거 실행도 해보기 전에 오류가 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 파람이.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요 파람은 전역 변수의 파람으로 이해했는데, 요 파람은 지역 변수의 파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변수의 파람을 우리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예 실행조차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파람의 값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넘겨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 변수를 쓰거나, 그쵸, 로컬 변수를 하나 써줌으로써 파람의 데이터를
초기화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변수를 사는 방법은 이것처럼 요 안에다가 뭐 로컬 변수의 뜻을 의미하는 파람 로컬이라는 거를 하나 언더바를 써야 된다 그랬죠. 로컬 프로그램 이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의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람 플러스 1 이래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얘가 왜 파란색으로 안 바뀌었을까요? 그쵸? 파람 로컬은 파람 이렇게 했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 줄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요 줄을 그쵸? 없애버리면 파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 줄까지 살짝 영향을 주네요. 여러분들 이게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줄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다음 줄까지 영향을 줘서 이것이 오류를 발생시켜주는지 여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정리를 집중해가지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자, 1번 줄에 의해서 전역 변수 파람이에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전역 변수 인트형 파람이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str 데이터는 지금 다 사라진 거니까 요거는 다 빼버릴까요? 요것은 다 일단 빼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파람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헷갈리게 하는 이 전역 변수도 다 빼고 멘트도 다 없애고 바로 간단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죠. 전역 변수 파람을 10으로 대입시켰고 초기화 시켰고 함수 선언부에서 파람 로컬이라는 지역 변수를 하나 등장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파람 로컬은요 지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함수 내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파람은요 그쵸?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언을 펑션 내에서 우리가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다 자동으로 전역 변수가 되는 것이고 프린트 파람 이렇게 해버리면 10이 출력되겠죠. 프린트 파람 10. 자, 이건 실행해보고 하겠습니다. 요거에서 10, 요거에서 10 실행해보면 10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파람 로컬 값을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11이 되겠죠. 파람 로컬 값을 찍어보게 되면 당연히 11이 되지 않을까요? 로컬 값은 1이 증가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실행해보면 11, 12 요거에서 11, 요거에서 10이 나오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 바뀐 이 로컬 값을 이쪽 메인이라고 한다면 함수 바깥을 그냥 씌워넣식으로 메인이라고 했는데 메인으로 얘를 돌려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리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턴 이렇게 해서 파람 로컬 값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턴이 있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도 그냥 호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얘를 호출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겠죠. 어디다가 파람에다가 저장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바로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에 의해서 자 10으로 시작했다가 요거에 의해서 파람 로컬이 11로 바뀌었고 그래서 11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파람 로컬 값을 반환시켜서 반환받은 값을 파람에 넣었으니까 여기도 11이 되겠네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맞죠. 자, 여러분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개념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개념을 이해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자, 매개 변수로 이 파람 값을 보내주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 다 알지만 우리가 여기서 파람 값을 보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굳이 보내줄 필요가 없지만 여기다가 파람 이렇게 매개 변수로 이 지역 변수 값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받을 때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파람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요 순간 파람은요 매개 변수지만 지역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려워지죠. 자, 파람은 뭐가 된다고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파람은 매개 변수이자 매개 변수는 곧 지역 변수를 의미해요. 그 매개 변수 안에서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지역 변수는 이미 파람이라는 매개 변수가 지역 변수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파람 값을 하나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네, 파람 플러스 1 이렇게 증가되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죠. 다 전부 하늘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프린트 파람을 찍어보면 네, 12 지역 변수 전역 변수 파람이 매개 변수 파람으로 넘겨받아서, 자, 지금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하나가 증가돼서 파람이 됐고, 그 파람을 찍어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꼭 넘겨줘야, 파람은 지역 변수 매개 변수니까 넘겨주어야 넘겨준 값을 다시 호출한 부분에서는 지역 전역 변수 파람으로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11, 여기서 11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결과가 똑같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 2를 연가해서 12, 12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2, 1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이름이 같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도 한참 쓰다 보면은 이것을 순간적으로 전역 변수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은 실행되지만 우리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동명 이 변수로 쓰는 것은 지양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굳이 쓰고 싶다면 받을 때에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살짝 받아서 그것들을 지역 변수 내에는 전역 변수랑 이름이 다르게 해준 다음에 여기까지도 전부 다른 이름으로 리턴까지 해주면 요 내에서는 파람 1으로 수양되다가, 그쵸, 받을 때는 그것을 전역 변수 파람으로 받으면 보내줄 때도 전역 변수 파람으로 받아서 10을 보내서 2를 더한 결과를 받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프로그램은 동등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3으로 증가시켜서 13, 13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짜주는 것이 보다 프로그램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여러분 상당히 혼선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오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완전히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다르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나가 봅시다. 함수 내에서 지역 변수가 아닌 전역 변수가 쓰고 싶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피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익셉셔널하게 써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글로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역 변수를 쓸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부 매개 변수를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네, 매개 변수도 안 쓰고, 내가 파람1을 지금부터는 지역 변수를 글로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역 변수로 쓰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쓰는 모든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4로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네, 그쵸, 리턴도 필요가 없어요. 전역 변수를 건드려 버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굳이 리턴도 필요 없고, 호출할 때도
그냥 한번 호출만 해버리면 자동으로 파란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저는 잘 보십시오. 자, 파람은 전역 변수였고 함수는 넘겨준 건 또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파람을 전역 변수로 쓰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고 전역 변수 값을 4를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서 한번 찍어보고 함수 빠져나왔어요. 받아온 것도 없고 보내준 것도 없어요. 그리고 파람을 찍어봤을 때 과연 14, 14가 찍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찍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